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음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음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금 진실의 레이더가 바짝바짝 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진보 진영의 사드, 개혁 진영의 전략 자산, 사드 레이더보다 더 좋은 초고성능 극초단파 레이더를 제가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혁 진영의 사드. 그거 좋은데요. 예, 전략 자산. 전략 자산 인정합니다. 예. 뭐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게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것들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 전략 자산께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일부에서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럴까 그거를 짚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비록 후보가 되기 전 시절이지만 그때 막 했던 민망한 발언들이 막 공개가 되고 그렇죠. 현직 수석의 관제 데모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막 공개가 되고 네. 그다음에 군에서는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체계,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군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다라는 말이 막 공개가 되고 이거 도대체 그전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임기 겨우 1년 좀 지났는데 그렇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글쎄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터질 게 터졌다고밖에 답변 드릴 게 없어요. 아니 원래 인간성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꼭 이런 집안에서 탈이 나도 하여간 바람 잘 날 없이 꼭 탈이 나게 돼 있다고요. 대선 전에 뭐 이런 거 또 막말한 거 또 들어도 참 시정 잡배나 같은 소리들 아닙니까? 뭐 뽀개버린다, 뭐 3개월짜리 EXX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성정이 그러셔요. 원래 성정이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딱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처음에 진시황이 집권을 했다고. 한비자 법가의 사상으로 집권하신 거거든. 처음엔 얼마간은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유학자들 잡아들이고 경전들 불사라질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름하여 분서갱요라 그러고 그 뒤로 30년을 못 가고 그 제국이 무너져요. 진나라가 망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중국 최초의 중앙 관료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틀은 진나라가 첫 번째인데 망하거든요. 왜 망하냐 하면은 반대자들이 주로 유학자들이 자꾸 주나라 시대를 회고하는데 제후들한테 권력을 준 지방자치를 주장하거든. 그러니까 중앙을 내가 권력을 마야 되는데 이때 이런 걸 갖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때 분기가 탱천하고 노기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뭐냐 하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지혜를 녹슬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성정을 보면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엔 집착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죠. 그 통화 내용 녹취록 잘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뽑아버리고 장악해서 국회의원들 앞줄에 세우고 뭐냐 하면 집착,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분노가 와요. 이게 이제 진시황의 분석경요 고단계입니다, 이게. 거기서 분노가 이제 솟구쳐 오르고 이걸 표출을 하는데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2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어리석음의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집착에서 탐욕이죠. 거기서 분노, 경노의 그걸로 해서 이제 어리석음의 단계로 나오는데 지난 1년간 보십시오. 허구한 날 경노라는 단어를 우리가 몇 번 받았어요. 이번에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경로해서 왜 이렇게 수사하냐 그랬는데 경로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또 경로해가지고 안보실 차장하고 국방비서관 자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연쇄 반응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안 좋지만 지혜를 녹슬게 하고 예. 눈을 흐리게 만드는 감정이 분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녹취록이 왜 터지느냐 이제 실상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 정치지망생을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두고 보십시오. 또 터집니다. 이게 끝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불교에서 삼독이라고 하죠. 세 가지 독, 탐, 진치, 예? 참 욕심, 노여움, 그러니까 어리석음 이런 게 참 그러니까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삼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빠진 게 있는데 그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캐릭터를 굳이 따지자면은 역시 법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조조와 비슷합니다. 여러모로 비슷해요. 네. 그 조조가 자기 삼촌도 죽였잖아요. 예.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동족 살해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하고 조조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조조는 좀 똑똑하다고. 교활하고 똑똑하다고. 그런데 요게 없어요, 요게. 같은 법가라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분노의 감정이 지혜를 녹슬게 한다. 진보 진영의 전략 자산. 이렇게 그냥 주옥 같은 표현들이 원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좋은 생각을 말로 이렇게 착착착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에 예. 유불선을 주로 섭렵합니다. 기독교도 좀 곁들여요. 제가.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중후해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교수인데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겸손만 갖추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겸손은 힘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그러시죠. 이제 민주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원식 장관 뭐 후임으로 막 이렇게 거명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꾸기로 했는데 탄핵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수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판인데 지난주엔 해임권 의안을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자, 그때 국방부 장관을 자른다 그랬어. 그래서 후임까지 다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은 못 내보내. 해임권 의안 내겠어.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평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멀쩡한 국방장관을 자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 야당이 또 이랬어요. 아니 자당 여당이? 의원이 여당 의원이 그럼 이게 말이 다 엉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임권 의안을 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을 못 잘라요. 왜냐하면 야당이 자르라 그랬는데 그 말 듣고 자를 수는 없거든. 근데 원래 자르려 그랬거든. 예. 이게 이상하게 꼬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잘못된 게 탄핵안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탄핵안을 내면은 못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청구되면 예.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이 됐어요. 직무가 정의가 되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이게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인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파면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국방장관을 지금 자르면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인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답변 안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예. 거기에다가 안보실 2차장 잘렸죠. 국방비서관 잘렸죠. 다 잘렸으니 이제 국회 와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럼 만약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예. 특검을 지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증인으로 불렀을 때 그건 올수 현직 있죠. 장관의 자격으로 참석이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탄핵 심판과 특검은 쌍두마차로 이렇게 굴러가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규명이 되면은 거기에는 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국방부 장관은 거의 피의자 겸 피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꼴을 안 당하려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잘라야 돼요. 본회의에서 뭐 해임건 이건 탄핵안이건 나오기 전에 지금 즉시
저 해야 돼. 그러니까 개각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른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지금 뭐 이종섭 장관을 지금 만약에 사표를 수리한다 그러면 예.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원래 제가 이 방송에서도 가을이면 이종섭 잘립니다. 이 예. 얘기 한 지가 내가 벌써 지난달부터 얘기했다고. 이 이종섭 장관을 제가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관계는 이래요. 대선 캠프에 같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국민안보 뭐 특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종석,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 다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용현이 장관이 안 되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종섭이 된 거예요. 이건 뭐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켜놨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저기 맨 그냥 우물쭈물 궁시렁궁시렁만 했지 뭐 하나 제대로 돌격대 역할을 해낸 게 없어 국방장관이. 그래가지고 진즉 찍혀가지고 내가 아마 가을이 될 때쯤이면은 저 사람 잘릴 사람입니다. 이라는 게 박정훈 대령 사건 터지기 전이라고. 예. 그런데 이게 마침 터졌는데 아니 장관, 차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변명만 하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불똥이 튀고 만 겁니다. 대통령 의혹의 몸통이란 걸 오히려 틈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야당이 보니까 저 잘릴 장관이 맞거든. 그런데 이제 어디 가가지고 저기 그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처박혀버려. 외국에라도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잘라가지고 어디 저기 미국 갔다. 그리고 안 돌아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작 자르는 게 맞았을 텐데 이제 자르는 타임을 놓쳤는데 예. 지금 후임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의원을 지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는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종섭 장관을 자르고 공석으로 국방부 장관을 자리를 놓고 후임을 지명할 때까지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쭉 후임까지는 자리를 지켜놓고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미리 사표를 수리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탄핵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차하면은 빨리 치울 수도 있었는데 야당이 냄새를 맡고 해인권에 의한 탄핵안을 거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못 자릅니다. 예, 이제 때가 늦었다니까. 늦었죠. 못 잘라. 타이밍을 놓친 거죠.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일이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요 이제 장관의 거치만 두고도 앞으로 한 달 이상 논쟁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청문회까지 이게 불똥이 튈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원식 의원한테 최상병, 홍범도 장군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악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고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이상 그래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이제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해 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 장관 부임하는 첫날부터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계시는 분이야, 이분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되니까 뭐 쓰레기 차 치우니 똥차가 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이거야. 예, 김석환님 밉지 않은 자랑질, 김종대 개그맨님 흐흐, 신채규님 겸손 갖추면 매력 떨어짐, JHP님 종대 오빠 너무 좋아요, 잼나요. 칭찬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세상이 재밌으니까 제가 개그맨이 되잖아. 아니 내가 나같이 국회의원 지낸 사람이 할 일이 없어 개그맨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재밌어. 객관적으로 재밌어. 웃기잖아. 이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 그리고 G20 순방 마치고 이제 귀국을 오늘 했나요? 하나요?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현주 님이 주셨네요. 김종대 의원님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을 퍼준다는데 그게 대통령 선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사안 아닌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관련해서 삼부토건과 결부된 이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예, 기사 꼼꼼히 보셨네요. 예, 우크라이나에 3조 원 지원한다라고 얘기했죠. 23억 달러. 예. 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적 지원하고 국제 그 기구를 통한 금융 지원하고 합해서 23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무기 지원에는 안 들어가요. 저번에 우크라이나 가서 방위산업 협력을 하겠다, 방산 협력했다. 그 내용은 또 별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 23억 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아프간에 한 1조 원 정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세계에서 꽤 많은 축에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에다가는 이렇게 되면 누적액으로 벌써 한 5조 원 가까이를 지원하는 거니까 저기 작년에 지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조 원까지는 안 돼도 이제 거의 5조 원, 곧 5조 원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한 뭐 제가 알기로는 한 4조 원 가량 정도가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건데 파격적인 지원이죠. 그동안 우리가 분쟁 지역에 지원한 걸로는 아마 제일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빈손으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해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거에다가 보십시오. 이제 또 ODA 예산 많이 늘어납니다. 그 이제 공적 개발 원조라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 지원 이거 많이 늘어나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 출연금 또 3억 달러 약속했지. 그러다 보니까 외교 예산이 점점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제 본인 그 명함 내밀고 사진 찍으려면 좀 비용이 필요한 거죠. 우크라이나 23억 원 그 3억 달러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간순간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건 젤렌스키 면전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거기서 약속을 다 하고 그걸로 미국에도 점수 따고 온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예산은 국회 심의를 어차피 통과하니까 그때는 야당이 입장을 내야죠. 삼부 토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회사 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삼부 토건 뭐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좀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고 다만 근데 왜 삼부토건 얘기가 나옵니까? 대통령하고 친하거든요. 삼부토건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폴란드 그 재건 지원 뭐 이럴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막 뛰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쪽하고도 뭐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이 그래요?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 토건 사업이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거는 JP 모건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설계를 짜느냐에 달린 거고 다만 우리가 재건 지원금을 많이 냈으니까 그 재건 지원 사업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전쟁이 끝났을 때 얘기지 지금 저기 저 오히려 교착 상태 소모전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 뭐. 근데 이번에 순방한 거는 성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하고 G20 참석하는 기본 프레임은 뭐냐면은 앞으로 중국하고는 탈중국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대체지가 아세안하고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양해각서나 뭐나 이런 거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예컨대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는 주로 자원관계 MOU를 체결했는데 코발트, 리튬 이런 광물 협정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중국이 독점 공급하던 광물입니다. 그리고 저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이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전기차가 IRA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급망의 재편도 있고 이러니까 그 대체지로 인도 필리핀을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인도에 가가지고는 IT, 5G, 6G도 그렇고 우주 협력도 그렇고 사이버 협력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에요. 요 품목들은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표준이 걸려 있는 거예요. 특히 5G, 6G는 그 기술 표준, 그 오픈넷 네트워크라는 표준을 지금 한미 간에 합의해 냈거든요. 이걸 인도에 적용해서 같이 손잡자는 얘기고 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아세안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진영 외교로 보는 거예요. 진영 외교로 보고 중국의 리창 총리가 와 있었지만 북한 핵에 대해 질러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외무장관 와 있었는데 거기서는 북한하고 협력하지 말라고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진영 외교다. 이게 보편적 가치 외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다 이번에 아세안은 그 개털 외교인 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거 주재국인데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거 11월에 하거든요. 아세안 회의를. 그걸 9월로 땡긴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 배려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근데 어떻게 됐느냐? 둘 다 안 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뭐 성에 찹니까? 꽝 대신 닭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영 외교하는데 아니 미중이 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인도 태평양 뭐 이런 전략을 하려면은 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미국,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솔직히 말해서 버림받은 다자 외교의 장이다. 그래서 아세안이 홀대 받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 언론조차도 바이든 왜 안 갔냐고 지금 비판하는 기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그 역할을 인도 태평양 발언을 대신해 주는 게 윤 대통령 몫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아젠다가 많이 여기 골라서 엄선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건 진영 외교다. 균형 외교가 아니다. 이거는 예. 분명히 말씀드려요. 끝으로 김정은이 오늘 뭐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나 뭐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미국이 엄청 급해졌다. 이건 긴 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만난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만 관전 포인트로 보자 이게요.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하고 반드시 협조해서 식량, 에너지, 기술을 받아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절박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러시아하고 우리 한일 관계 준군사 동맹 되듯이 그 정도 동맹을 맺어서 이 국제적 포위의 돌파구를 형성해야 된다. 지금 북러 관계는 뭐예요? 중국하고는 혈맹 관계잖아요. 아이, 저 조중 우호조약이라는 그냥 게 있는데 우호 관계입니까? 우호조약이라는데 그걸 동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방국 정도. 우방. 예. 그런데 러시아하고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요걸 언론에서 못 짚는데 북한이 아무 입장도 아직까지 발표 안 하잖아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을 다 이겨. 이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너무 깊이 들어갔다간 말이야. 내년도에. 이 트럼프 당선되면 또 판이 다시 짜이는데 이게 루비콘강을 건너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선택지요. 러시아하고 준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북한이 새로운 활로를 뚫고 무기도 현대화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이 길이 있는데 러시아를 못 믿겠어. 저 러시아 줄 식량도 지들도 지금 버벅버벅해요. 거기에다가 저기 에너지도 뭐 사실은 얼마나 준다는 건지 이게 푸틴이 뭐 맨날 지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이게 줄 듯 말 듯 해가지고 밀당을 한 몇 달째 해왔는데 이게 조금 불확실하고 왠지 좀 실패 국가 같아 보인다. 근데 이런 상태라면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위험 감수를 해서 북러 이걸 화끈하게 해버리겠는데 미국이 이게 최근에 그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그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러시아 만나지 네. 마라. 그럼 앞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는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럴 때 북한은 항상 계산서를 뽑아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미국에 우리가 큰 카드를 진 거야 지금. 거기에다 트럼프 당선까지 대봐. 이러면은 말이요. 판이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계산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볼 마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더 저기 나한테 이익이 큰가를 계산하고 있지. 지금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결정된 거 아니다. 이번에도 가면 푸틴이야 급하겠지만 김정은이 우리 모두 필요하고 일단 불러보겠죠. 일단은 저기 이렇게 한번 입찰을 해봐라. 그 가격 높이기 지금 국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식이 좀 들어오면 그리고 시계 땡땡은 시계 추로 앞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예.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요즘 애들은 그런 시계 또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괴종 그래요? 시계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는 추 있는 시계. 네. 하여간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모티콘에 전화기 표시 있잖아요. 네. 요즘 어린이들은 그게 뭐냐고 물어본대요. 이런 전화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요? 전화기는 그냥 다 모바일 폰이니까. 글쎄, 세상. 90년대생까지는 알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는 다 이해해요. 옛날에 전화해 막 이랬는데 이것도 어. 이해를 잘 못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죠. 아무튼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 옛날 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거? 그러면 꼰대 계속 하는 걸로? 애들 모르면 인사동에 그 길거리에 데리고 다니면 하루면은 다 알아요. 거기 다 가면 다 있어요, 인사동에.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문화의 거리. 저는 문화를 육성하는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 출마 선언 같습니다.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윤석열도 하는데. 예. 진실과 상식에 깨어있는 레이더, 김종대의 레이더. 여러분 즐거우셨죠? 모레 수요일날 네. 또 좋은 얘기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